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JP모건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승이 언제까지 또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모든 분들 이제 물린 분도 없다라고 하니까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많이 다뤄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3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5만 5천에서 6만 원을 최고의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 이제 빠졌을 때도 이 구간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아마 노래를 불렀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충분히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를 잘했으면은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가져다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매도 타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간단하게 50%에서 2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전에 있던 고점대, 평균적인 고점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85,000원입니다. 85,000원. 그러면 보수적으로 곱하기 1.5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7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전에 있던 고점대를 기준으로서 50%를 목표가로 보는 이런 고점을 잡는 매매 방식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파악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고서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뭐하고 있다. 오늘만 또 외국인이, 오늘 또 보면은 개인이 팔아제끼고 기관이 팔아제끼고 외국인만 어마어마하게 또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오늘 이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신고가 오늘 8%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특히나 그 외국인도 이미 주체가 딱 봐도 그냥 여기 찍혀버리죠. 오늘의 이제 시간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매수했다? JP 모건이 삼성전자를 대량 사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JP 모건의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에만 사들인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언제부터? 거의 한 6월쯤부터 해가지고 싹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5월 2일이었네. 이 당시에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매도 자체도 과거에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주기 위한 매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순매수량을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사실 우리가 JP모건이 어디서부터 정확히 매집을 작년부터 했는지 재작년부터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지금 모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 202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사고 팔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7천만 주가 넘는데, 7천만 주. 7천만 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JP모건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 JP모건 평단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 그래서 1년의 저점을 계산했을 때는 못해도 JP모건의 평단이 9만 원이 나와요. 9만 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쓸어 담았다라고요? 한 6월쯤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JP모건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7만 원과 현재 고점대를 잡아버린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JP모건의 평단가는 우리가 10만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외국인이 아니라 JP모건이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그냥 위로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겠죠. 최근 여기서 모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럼 이게 JP모건만 끌어올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누가 같이 끌어올리고 있느냐? 최근 보면 알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현재 6월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얘기 좀 드리면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이걸 좀 확인해 보면 지금 한 약 2천만 주 정도 올해만 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매도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외국인의 포지션을 봐야 돼요. 외국인의 포지션. 그럼 외국인은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느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까지 매수하느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뭐다? 지금 지속적인 뭐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슈퍼 사이클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00조에 대한 영업이익도 지금 전망이 나올 만큼 역대급, 지금까지 없었던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통의 사이클 주기보다 더 길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런 역대급 슈퍼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더 긍정적인 게 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HBM 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을 견인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이제 D램.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올 초에 작년 대비, 올해 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 초가 작년 초 대비 올 말까지 봤을 때 이 D램의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가 됐어요? 9달러를 돌파했다 했잖아요. 근데 9달러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별로 와닿지 않을 건데, 올해 초보다 가격이 얼마? 7배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D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격만 7배가 뛰었다라는 건 제품을 통해서 사실상 올 초 대비해서 그냥 실적만 막말로 7배가 증가했다라고 봐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왜? 올해 초에 한 개에 9달러면 한 1.5? 1.3? 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9달러 해갖고 가격이 7배 증가했다. 그럼 당연히 실적도 7배가 증가한 게 맞으니까.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이 D램의 가격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 9달러를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최고점에 10달러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달러에 좀 이제 판매를 했다라는 거고, 보다시피 지금 현재 DDR4 5기가 이제 8GB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일 하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던 거겠죠. 근데 이런 칩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기본 칩도 가격이 상승하는데 굳이 그보다 더 윗단계 칩에 대해서는 가격을 깎아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DDR4 관련해서, 이 D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네가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가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이 D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공급을 축소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공급 축소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할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인 거지, 완전 이미 단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급이 축소가 한다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가격이 올라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요는 그대로지만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게 이 마지막 이 생산을 축소하는 칩이 제일 비싸지는 이 마지막 전형적인 그냥 말기 영상으로 좀 보면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가격의 상승이 사실상 이걸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비싸지면. 근데도 7배가 뛰었는데도 계속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런 D램에 대한 부분에 수요가 더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윗단계의 제품의 수요들은 더 강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굳이 앞으로 나오는 이 그 윗단계 제품들의 가격을 내가 깎아야 될 이유는 없다. 떨어뜨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하게 됩니까? 이런 D램에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또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구글 TPU 평가서 최고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이제 생산 능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면서 올해는 HBM에 대한 기대도 커지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번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서 D램과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뭐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하이닉스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SK 하이닉스 뭐 한다? JP모건 서울도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냥 사고 팔고 엄청난 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제 뭐 골드만삭스도 엄청나게 뭐 사팔사 판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명히 동일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일하게 이런 흐름을 이제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급이 다를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기존에는 1등으로 HBM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새로 이제 HBM 점유율을 다시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면서 이 2등이 올라가는.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가 HBM 상승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못 받았던 만큼 그게 지금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사실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트렌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번 이제 JP모건의 이런 이 산업 이 리포터를 보면은 투자 전략 리포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할 거예요. 왜 JP모건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2026년 전망이라는 내용이고 Investing in the new frontier of AI, 그래서 fragmentation and inflation 해가지고 새로운 AI 시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바뀐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가져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문을 원하면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걸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JP모건이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해요. 과거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투자 플레이북이라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왜 필요하냐? AI 혁명. AI는 너무나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새로운 뭐 약속을 제시하지만 또 이런 파괴적인 변화의 압박이 또 존재한다. 뭐 이런 거 AI 혁명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세계의 파편화라고 하는데 이제 세계가 나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에는 세계가 뭐였습니까? 전 세계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함께 뭐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조각조각 나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변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과거에는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다시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따라서 잡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변화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JP모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보면은 AI는 뭐다? AI는 이제 뭐 거품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요 대비 부품 부족 및 기록적으로 낮은 데이터 센터 공실률, 말 그대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의 AI 투자가 부채가 아닌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역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은 이제 뭐다? AI는 플랫폼이기 이전에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변화가 이제는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를 지금 이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제2의 힘, 파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편화라는 게 세계 질서가 경제 블록과 불안정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이 블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요. 세계는 아니고 있죠. 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가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효율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어디로 가게 된다. 오히려 세계가 갈라졌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왜? 미국과 뭐 중국이 이렇게 블록이 나뉘어버리니까 지금 관세 전쟁에서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또 어떤 싸움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 껴있던 어떤 특정 기업은 뭐가 된다. 여기서 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로서 오히려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 또 가져가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3의 뭐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리에 대한 변화, 공급 제약, 공급망 재편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래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JP모건이 제시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 주식과 채권을 이런 비중으로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충분히 해지가 되는 구조에서 해지가. 그래서 손실도 해지되고 수익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쌓아 나가면서 연말이면 뭐까지 합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가능한 거였는데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에서도 시장이 과거처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했더니 그대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라든지 실물자산 뭐 이런 것들 대안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넣으면서 탄탄하게 지금 뭐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다 26년 JP 모건의 뭐였다? 투자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왜 지금 JP 모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만 이렇게 사들이는지 쉽게 이해가 된 거죠. 그냥 뭐 때문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AI는 이제 인프라가 되잖아요. 새로운 인프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기준에 AI가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자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는 변동성이 낮고 장기 자본이 선호하는 인프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버느냐보다는 안전하게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냐.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HBM을 통해서 시장 독주를 한 게 SK하이닉스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디램이라든지 램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파운드리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이 지금 함께 엮여 있죠. 그래서 AI 인프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SK하이닉스도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긴 있어야 하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디램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의 역량이다? HBM에 따른 진짜 엔비디아 반색이 제일 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독주하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타격을 받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또 이런 거죠. 방금 그냥 이어서요, 그냥. 그래서 아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모든 거 이렇게 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직 계열화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는 지금 집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HBM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특정 고객에 대해서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방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지금 대응이 가능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성장주, 인플레이션에서 방어가 안 된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고객군들이 비슷해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장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제품도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DDR이라든지 낸드 패키징 뭐 이런 것들 하나의 플랫폼 파트너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가격에다가 전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입장에서 뭐다? 철저하게 HBM과 고성능 D램에 집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제 뭐 우리 블랙벨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정 물량에 따른 스펙에 맞춘 공급이기 때문에 이 원가 상승 시 이걸 그대로 가격에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가가 상승하고 뭐 나온다. 그럼 SK하이닉스가 그대로 타격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뭐가 된다? 사실 JP모건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뭐 했다? 삼성전자를 이제 막 사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JP모건을 포함한 이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제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제 그 AI 단기 테마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얘네들이 염초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재판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포트폴리오 재판에 따른 매수세라는 거는 오히려 과거 이제 외국인 비중이 50, 한 5, 6%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빠르게 채우고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롤링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가지고 놀겠죠. 왜? 너무 장기로 가져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묻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이 포트폴리오 재판에 따른 매수세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과거 비중 55%까지는 못 갈 이유는 없다는 거. 비중을 안 채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보고 가져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